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의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죠. 사선 의원이신 박근혜 의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박근혜 의원입니다. 그동안 각종 구호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혈액 관리를 해오시는 적십자사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적십자사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호 활동을 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피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적십자사가 관리하는 혈액의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홍준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노령화 등으로 수혈의 필요량은 증가하는데 국민들의 헌혈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등록 헌혈 회원들의 헌혈조차도 2006년도에 65%에서 올해는 47%로 낮아졌습니다. 외국에서는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바로 이 등록 혈액 회원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관리가 미비하니 참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경에는 필요량의 44%만 헌혈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헌혈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그동안에 몇 가지 혈액 사고도 있었고 사회적인 논의도 있고 또 저희들 홍보 노력도 부족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사업 전체가 좀 부실이 돼서 거기에서 재생산되는 자원이 또 제한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야 되겠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 중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 혈가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일부 부적격 혈액의 수혈로 생기는 감염 사고가 반복이 되면서 혈액 사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된 것이 혈액 기피의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신뢰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헌혈율을 높이기 위한 적십자사의 대책을 보면 헌혈의 집을 확충하고 간호사를 증원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헌혈자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불만조차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혈을 한 후에 나중에 수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헌혈 증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오래 보관할 경우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할 때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헌혈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재발급이 곤란하다 이렇게 하는데 정보화 시대에 아직도 헌혈 증서가 꼭 있어야만 헌혈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전산화되어 있는 헌혈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료기관과 공유를 한다면 헌혈 증서에 대한 중복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언제든지 조회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혈 증서를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문제가 있는 헌혈 증서 발급 제도를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헌혈 증서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개인들이 적게 가지고 있는 증서들을 모아서 활용하는 방법,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시도면 특히 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역시 이제 기록과 IT가 발전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계 각국은 혈액을 통한 광우병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유럽 지역의 나라들을 그 체혈 금지 국가로 지정을 했고, 광우병이 발병했던 국가에 일정 기간 체류했던 사람들까지도 헌혈을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광우병이 발생했던 미국이나 카나다, 일본 등은 그 체혈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대부분의 혈장이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여기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철저하게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준이 이렇게 그 서로 달라서는 국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또 자급자족, 이것에 대한 자급자족을 위한 준비, 또 혈장 수입에 다변화라든가 이런 관점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그 기준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적십자 병원의 그 설립 목적은 적십자 정신에 입각해서 공공 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기능 같은 공익적 서비스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십자 병원은 정작 이 공공성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항목에서 적십자병원 6곳 중에서 3곳이 C와 D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적십자병원 운영이 설립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병원이 공공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효율성에서도 낮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수억 원의 적자가 나서 누적 적자가 현재 550억 원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지금 적십자 병원들이 경영취업병원으로 전락하면서 병원에 들여오는 기자재 또 의사의 수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병원 전체에 대한 평가가 내려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에 많은 적십자 병원이 있었는데 경영부진으로 팔거나 퇴출이 돼서 지금 6개만 남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 병원은 그 독자적인 공공성이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근 100개에 해당되는 적십자 병원이 활동하고 있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지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그 병원이 경영상의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 경영진단과 또 내부에 또 관계되지 않는 제3자의 평가를 합쳐가지고 좀 다양한 방법,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정부에 필요한 보조는 받도록 하고 경영의 부실은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개헌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네. 짓겠습니다. 저는 그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그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작은 것이긴 하지만 홈페이지를 보면은
통영의 적십자병원은 2006년도 5월에 올렸던 그 안내 합법창이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화면이 그대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서울병원도 9월에 있었던 기관 평가에 대한 안내창이 아직도 첫 화면에 떠 있고, 상주병원은 연결이 안 되고, 거창이나 대구병원은 아예 홈페이지조차도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병원의 위치라든가 진료 시간 등을 확인하고 찾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 대한 그 서비스에 민첩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병원보다도 우리 적십자병원은 그 공익적인 그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정말 좋은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계획들을 잘 실행을 하셔서 앞으로 그 적십자병원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다면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 의원님.